지금 뭐 우리 저번 주 목요일 날 살짝 문자가 나왔다가 우리가 그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태 파악이 잘 안 된 그렇죠. 거지만 문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절제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내용이 좀 다르다고 제가 그 말은 했죠. 다르잖아. 다르죠. 근데 일단 저는 이번 그 소위 문자 유출 사태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예. 문자 유출 사태. 일단 첫 번째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유출된 거 아니에요? 이게 바깥으로 나온 게 문제 아니에요? 공개를 한 게 누구건?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네. 1월 19일 날 이 문자가 있었고 이 문자의 내용이 당에 전달됐다는 보도는 4일 후인 1월 23일에 TV조선에서 이미 보도가 됐어요. 네,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에브리바디가 적어도 정치권인 사람 알았단 말이에요. 요번 다음 거 말고 그 다음 기사 좀 올려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문자 형식에서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배신자 얘기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인간적인 면으로 포인트가 누가 기획을 했건 간에 근데 이게 잘 안 먹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해당 행위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여기로 배신자로 갔는데 이게 안 되잖아. 왜냐하면 계속 한동훈 위원장은 내가 공적 통로로 계속 얘기를 했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문자로는 답을 안 했을지언정 어떤 식으로든 더 좋은 공식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요 기사가 1월 23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이게 오늘 기사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미 1월 23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문자 왔다는 게 1월 19일이잖아요. 당시 기사예요. 네, 1월 23일 그러니까 4일 후에 당이 사과 결정안 따를 것 의사 전달했다라는 거. 그리고 야당 공세 우려에 결론 못 냈다. 이게 대통령실이랑 얘기가 나왔던 그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훈 이제 후보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를 받아서 소위 익십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익십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대답을 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에 이 관련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다 전달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심은 게 아니잖아요. 야당 공세 우려에 결론을 못 내. 그 얘기는 논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안 했, 부작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논리가 다 없어지는 기사가 여기 그냥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월 23일 TV조선 기사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건데 끝난 거야. 근데 이 기사가 지금 안 나오고 계속 그걸 가지고 그때 저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문자를 해가지고 사과 요구를 했으면 사과를 했을 건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총선을 졌어 막 이거잖아 지금. 아니 그때는 사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장해찬도 하고 그 유튜버들 우파 유튜버들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용산 분위기도 그렇게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진짜 뭐 이 정도 김건희 여사가 정말 그 뜻을 얘기했어? 이 정도로 받아들였지. 그렇지. 사과를 해야 되는데 당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한동훈 위원장만 딱 답 안 해. 뭐 이렇게 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기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기사를 이게 워낙 옛날 거니까 사람들이 잘 못 찾는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저 때 이게 논의가 됐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이번에 그걸 보면서 요즘에 이제 지금 방송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쪽의 논리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제가 보니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보냈는데 그걸 다 씹어가지고 결국 사과를 안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총선에 졌다라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관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 조심조심 얘기해. 아니요. 그거에 대해 저도 선거를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죠. 진짜로 좀 사과를 깔끔하게 하시면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나가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뒤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 지금에서야 아는 건데. 뭐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를 컨트롤 타워에서 누가 결정했든 간에 조금 더 빠른 대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일단 하나가 있고요. 지금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명확한 뭐가 있는데 왜 다시 이게 논란이 될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선거 때는 사실은 막 그렇게 모든 게 이성적으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지. 뭐 하나가 딱 오면 다들 막 이거 가지고 경쟁하고 논쟁이 붙고 막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판 자체가 대통령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통령실을 또다시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건강한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당대회 갑자기
과정에서 뿅 하고 지금 6개월 만에 나타난 거잖아. 이 내용이 다 잊어먹었을 시점에. 그래서 이제 저희랑 별로 안 가까운 언론에서는 아예 그냥 그 단정을 짓더라고. 이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부러 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전화를 막 받으면서 운전하면서 네. 왔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오픈이 되면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이 누가 제일 손해를 봐요? 여사님. 여사잖아. 그리고 잘 봐요. 이 대화만 있었을까? 아니겠죠. 다른 있었을- 대화도 있었을 거고 여사하고만 뭐 소통한 게 있었을까요? 또 다른 사람하고 소통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용사는 알아. 어, 무슨 소통이 있었는지를. 그렇죠. 그게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 논리 못해드려도. 여부는 둘째치고 간에 그게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상대가 깔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때 제일 손해 보는 건 용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산은 경건하죠. 절대로 이거를 깔려고 생각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음. 이걸 얼치기로 아는 사람이 어, 이 문자 캡처본을 어떻게 얻었어? 어. 걸렸어 이거. 한동훈 걸렸어.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 터뜨리면 됩니다. 이러면서 어. 뭔가 기획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만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망친 거지. 근데 아니 이게 나오고 이 문자가 나오고 지금 보면 뭐 소위 우리 보수 유튜브로 하는 곳들이랑 대부분 그리고 뭐 지금 방송에 나오는 소위 친윤 쪽 패널들이라고 해야 될까? 다 한동훈 책임론 뭐 예찬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책임론 제기하면서 뭐 사퇴해야 된다 난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아니 것 여기 같아요. 댓글에 다 너무너무 저 잘 아시네. 장해찬 씨는 호칭을 제가 뭐라고 할지 네. 몰라서 장해찬 씨는 그때 반대했다니까요. 사과 절대 반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다 기억을 한다고. 근데 뭘 근거로 지금 한동훈 뭐 위원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 봐요. 네. 김규환 논설위원이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진행자가 박정호 아나운서가 취재한 거 우리 논설시장이 말씀해 주셨대. 아 취재가 아니고요 입수한 거예요 그랬어요. 입수.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취재는 내가 뭘 딱 알아가지고 막 해서 그렇지. 까봐. 그렇지. 한번 나한테 까봐. 줘봐. 하면서. 찍어도 돼? 예, 살 찍어. 이게 아니고 누가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카톡 봤더니 누가 보냈어. 이 뭐야? 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수동적으로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능동적으로 보낸 사람은 누굴까요? 용산이라고 볼 수 없다니까. 누가 중간에 누가 누가 있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터뜨려서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계산한 누군가가 이거를 김규환 실장에게 저는 줬다고 해요. 김규환 실장이 입수하게끔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최소한 한동훈 위원장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겠네. 그렇지.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잘못되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이걸 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용산이 아니더라도 어쨌건 한동훈 위원장과 반대쪽에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지금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범죄 재구성을 하는 거야. 역으로 한번 가봐요.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저는 조금 이게 보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슈가 될 때 당내에서 막 이거 가지고 감론을박이 있기 전에 자꾸 외부자들한테 이 소스들이 나오잖아요. 뭐 김규환 그렇지. 논설실장도 그렇고 진중권 교수도 여기 뭐 참전해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윤희석 대변인 말씀대로 이게 내부에서 뭔가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있었다면 그러면 밖으로 쿠션을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정면으로 하지 못해서 쿠션 한번 이제 3쿠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이 일단 조금 들고 우리 당내 문제가 밖으로 막 휘둘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 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 문자에 그것만 있을까? 이 내용만 있을까? 그렇지. 다른 건 없을까? 그렇지. 그래서 뭐 서로들 더 막 감정이 극해져가지고 막 서로들 폭로하고 이게 양쪽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내용 이런 사태가 되게 무서워요. 저는 어쨌든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되는 끝까지 잘 끌고 나가야 되는 선관위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비전 경쟁도 보여주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될 텐데 끝까지 이 얘기만 하다가 더 확전되다가 끝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아마 당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사태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문자 공개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그냥 물론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공개를 한 건 맞는데 지금 뭐 나오는 것처럼 뭐 이철규 의원 얘기가 기사상으로도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형님이 아까 이제 대통령실이 아무래도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이 이슈로는 개입을 안 했을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철규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고 그럼 이게 어쨌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공개하는 건데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전혀 교감 없이 독단 플레이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럼 이 문자 보여줘도 될까요?를 물어봤다고. 최소한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그럼 언제 그걸 이거는 물어봤어.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자 물어봤어. 이거 까도 돼요? 까지 말라고 그러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왜 까지 말라는 이유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까지 말라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까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까 안 물어보지. 안 그래요? 이거 엄마 아빠한테 물어. 엄마 아빠 나 어디 가도 돼? 하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가잖아. 우리 많이 그랬잖아. 그렇지 옛날 많이 갔죠. 많이 도망갔지. 그렇죠? 아빠 나 나이트 가도 돼? 안 돼.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나이트 갔잖아. 그렇죠. 20년 전에 많이 갔죠. 나이트 원래 많이 나이트요? 갔습니다. 우리 그런 단어 썼어.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본다. 그래서 용사는 저는 이 개선에서 저는 없다고 본다니까요. 물론 그 문자는 두 사람밖에 없는 거니까 이 한쪽에서 누군가에게 갔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 이유는 이거를 한동안 떨어뜨리는데 쓰세요라고 준 게 아니라 이런 정도 소통까지 했는데 내가 억울하다든지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든지라고 뭐 주변 사람에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수는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퍼졌다고 봐. 그러면 좀 오히려 다행인 거네요.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문제인데 그건 아닌 거 그 선까지는 아닌 거면 그건 아닌 차라리 것 같아요. 다행인 거네요. 그거는. 그렇지. 일단은 그 다음 기사 좀 띄워주세요. 우리 그 도나스 김재섭 근데 의원은 오늘 그 완전히 그 급발진 한번 했어요. 많이 아이고, 화가 났어요. 개입설? 김 여사 문자가 임금님 교서인가? 그러니까 그걸 답을 안 한 게 일단 뭐가 문제냐? 뭐 그때 아까 우리 좀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사과 관련된 공적인 논의 다 있었는데 그 자체가 뭐가 문제냐? 이걸 안 했다는 게 그 뭐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하면 이거는 그냥 후보에 사퇴하고 없어져야 되는 거냐? 앞에 말은 맞죠. 이게 임금님 교서냐? 그거 아니다. 이거는 사실 뭐 대통령실에 거의 부당한 전대 개입이다 이렇게 질렀어요 오늘. 근데 뒤는 아닌 것 같다. 뒤는 이제 생각의 차이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죠. 네, 우린 증거. 저는 심증을 사실 가지고. 심증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럼 민주당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심증은 저는 이제 그 김재섭 도나스하고 좀 비슷한데 그 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 될 때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은 다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누가 봐도 그땐 증거가 있었어. 너무 누르고 뭐 해가지고 한 게 너무 보이고 그리고 어쨌건 이번 문자 공개를 통해서 친윤 쪽에서 일단 뭐 이거 공개한 건 분명히 맞으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쨌건 한동훈 위원장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정황상 그래서 그렇죠. 나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나스의 생각과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한 전대 개입이고 이제 대통령실은 더 이상은 안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사족을 붙여야 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라고 본다. 하자. 가능성.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한 거면 이러면 민주당이랑 진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정청래랑 똑같아져. 그러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니까. 확정된 사실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 막 왜 그래 오늘 막 윤희석 왜 그래 오늘 막 이러는데 갑자기. 아니 확정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얘기를 했어. 대화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밝힐 수도 없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도 생각하기에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도 좀 뭐 이거는 다 공개하면 진짜 죽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당대회 임하는 특정 후보의 캠프 쪽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래서 나온 상황이다.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는 아까 전에 제가 좀 오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 대한 제보들도 많고 주말 내에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호남 합동연설에 전에 저희가 간담을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네 분과
다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선관위원장님, 황우여 비대위원장님께서 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후보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공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자체가 너무 크게 부각돼서 자칫 후보들이 가진 강점과 이런 것들을 다 잠식시킬 우려가 있다. 전당대회가 이렇게 수렁으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셔서 아마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합동연설의 TV 토론 다 시작인데 그 얘기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강하게 오늘 선관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후보들 간의 공방이 잦아들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선관위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우려스럽다라는 거에 근데 대해서. 우려가 돼도 앞으로도 계속 더 할 것 같은데 느낌에는 할 것 같은데 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희석형님 얘기나 우리 관용이 얘기나를 종합해 보면 그래야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야 대통령실 개입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돼야 사실 이 당 대표 전당대회 끝나고 당이 계속 유지가 잘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대통령실에서 개입하고 만약에 김건희에서 개입한 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돼도 날릴 것 같거든. 나는 그래서 오히려 친윤 쪽에서나 뭐 저도 이건 증거의 문제니까 최소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이 당은 끝난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이는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 한동훈이 당 대표 되면 이 당은 끝난다라는 걸 계속 당원들한테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너무 저 개인적으로 너무 화나더라고 이거는. 제가 댓글을 좀 계속 보는데요. 네. 오늘 너 왜 그러니 뭐 설득력이 없다 그러는데 한쪽으로 확정된 어떤 시각을 갖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은 마음에 안 들으실 수는 있겠는데 저는 확실한 것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이 잘 되는 게 목표고.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1월 달 당시에 문자가 캡처돼서 나온 거 자체에 대해서는 용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CBS를 통해서 나와서 이게 이렇게 불거진 거가 용산에서 지시를 하고 뒤에서 하나하나 시나리오를 짜서 했다는 증거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자는 얘기예요. 확실히 이래야 대변인 하시는 거. 아니 그래야지 이거 잘한다니까. 우리가 뒤집으면 당신 오늘 설득력 없어 하는 얘기는 그냥 그쪽으로 듣고 싶어서 하시는 거니까. 저 보면은 뭐뭐 했대요 이렇게 나와. 윤 대통령이 했대요. 윤 대통령이 누가 이철규한테 줬대요. 이철규가 김교환한테 줬대요잖아. 대요. 그렇죠. 줬다고 해요잖아. According to 이철규인지 뭔지 모르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 증거가 없으면 우리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러한 예민한 이슈에는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팩트를 보고 팩트가 거기에 없잖아. 대해서 철저히 거기에 근거해서만 얘기하는 게 팩트만 얘기해. 예, 모두에게 상처를 좀 줄이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 들어서. 그 다음에 왜 이렇게까지 그럼 무리하게 하느냐?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판세를 막 60몇 프로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뒷받침되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저랬을까? 거기서 생각이 멈추면 안 돼요. 한동훈 후보가 됐는데 임기가 2년이에요. 그렇지. 임기를 2년을 보장을 합니까? 안 하죠 당 대표는. 핵심이 그거예요. 뒤엎을 수 있다. 그렇지. 빨리 그래도- 조기에 관둘 수 있게끔 하는 토대를 하는 마련하기 작업이다. 위한 공격이라고 저는 그건- 생각해요. 그건 너무 비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프레임을 갖고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계속 달고 다니게 만드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음 이러고 보고서를 쓸 겁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지더라도 근데 그거는 너무 거기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산과 연결시키기는 굉장히 무리해요. 용산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하루하루 갈수록 임기가 줄어들어. 하루하루 갈수록 권력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근데 이럴 이유가 없어요. 다음 선거가 없거든 용산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제가 추정하는 그 사람들은 앞으로 28년 총선에도 공천 받아야 되고 천년만에 해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 주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네. 그렇지. 그럼 큰일이지. 어떻게 해야 돼? 설령 요번은 저도 다음 회가 있잖아. 이번 이닝 3점으로 막어. 다음에 끌어내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네. 그걸 보란 얘기예요. 그걸. 맞아요. 그걸 보자고요. 저는 이 의도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싶어요. 누굴 특정 사람을 응원한다기보다 당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돼버리잖아. 그렇죠. 소위 지금 뭐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뭐 핵심 인사들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지금 소위 작업이라고 하는 게 형님 말씀처럼 저도 지금 한동훈 후보를 당 대표 되지 못하게 하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그게 안 돼도 빨리 끌어내릴 방법을 찾는 하나의 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오늘 도른 찌라시가 뭐예요? 자, 정말 웃긴 찌라시가 아주 정교하게 만든 척한데 저한테 다 걸렸어요. 자 봐요. 네. 한동훈 후보가 왜 진중권, 김경률이랑 친하나를 쓰더라고요. 아 찌라시에. 이유는 서울대는 총학생회가 NL 계열보다는 다른 대학은 다 NL 민족민주 민족해방 민족해방 그쪽 NL. 이 아니고 PD. 서울대만 유일하게 PD 계열이 어. 민중민주 피플 데모크라시. 거기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진중권하고 김경률은 그 계열이다. 근데 한동훈이 서울대를 나왔다. 뭐 이러고 그냥 쓱 넘어가. 그래서 거기서 협조를 얻어서 경실련 세력과 협조를 얻어서 수사 때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졌다면서 쭉 나오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올해가 갑신정변 140년 되는 해인데 당시에 김옥균의 3.1 천화와 같이 한동훈은 되더라도 3개월 천화다 이러고 이제 끝나요. 아 찌라시가. 와. 찌라시라고 하기에는 철자법이랑 띄어쓰기가 아주 정교하게 돼 있더라고. 공들여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진짜 공 들였네. 이걸 또 막 또 보내요. 저는 많이 봤잖아요. 그런 그렇지. 거. 제가 그냥 웃었어요. 뭐 김옥균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고요. 김옥균은 다른 사람을 제가 비유했는데 예. 그분은 그거고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 제가 봤으니까요. 그거를 뭐 그분들하고 어떻게 비대위 때 활동을 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거는 현재 없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 이후가 걱정된다는 얘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일 걱정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영이도 지금 뭐 선관위원으로 이제 이 전대를 잘 이렇게 공정하게 치러야 되지만 근데 댓글을 못 보겠어. 왜 다형 욕이야? 막 실망이고 저희 그런가요? 누구 뭐 특별하게 막 누구 더 띄우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일단은 이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막 치열한 싸움 속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면 이 사람 중심으로 이제 당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안 그럴 것처럼 보여서 너무 걱정돼. 이 선거 과정의 형 좀 전에 한 얘기지만 이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넘어서서 이제 누가 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뭐 분당될 것 같다. 뭐 윤리위제소 얘기 나오고 막 이 옛날에 이준석 대표 나올 때 막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자 한동훈 후보가 됐어요. 네. 돼서 뭐 일부에서 똑같이 얘기하듯이 이준석 때처럼 뭐 비대위를 붕괴시킨다든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막 윤리위에 제소해 그렇지. 뭐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되느냐? 지난번 처음에 이준석 대표 할 때 하고는 당내 세력 분포가 전혀 달라요. 의석수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110개 안팎 비슷한데 그때는 임기 처음 그러니까 대통령 힘이 굉장히 셌고 또 친윤이라는 신흥 세력의 실력과 분포에 대해서 아무도 검증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 2년 지나면서 우리는 친윤의 실력을 알게 됐어요. 친윤 의원의 실력을.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친윤 벌써 친윤은 분화해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장제원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뭐 이름을 막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그 분화가 많이 됐어요. 권성동 의원 조용하시고 뭐 처음에는 투톱이었잖아. 그렇지. 지금 제일 중심이 된 건 이철규 의원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대충 이 견적이. 그럴 만한 힘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볼 때 전당대회가 만약에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누군가가 되면요. 급속히 쏠려요. 여당의 생리예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산이 선거를 안 나가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은 항상 이 사람 된 순간 와 하다가 바로 다음을 찾아요. 그게 우리나라 제도예요. 그러니까 형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과반 득표해가지고 만약 당 대표가 되면 좀 전에 걱정하던 일들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의 정치가 물론 원외도 있고 저처럼 장외도 있고 뭐 많지만 원내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 당의 108명의 지금 국회의원들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어느 편에 속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입장 표명도 못해. 이렇게 조용한 당 봤어요? 저쪽은 한쪽에 다 저기 일극이니까 그냥 필리버스터 때 한번 봐요. 필리버스터 때 누구 졸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무런 결계를 못 느끼잖아요.
맞아요. 민주당 8년 전에 할 때는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서로 하겠다고 김광진 피투하고 은수미 어떻게 막 울고 막 8년 전 기억인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유상범 첫 주자 나갔는데 졸고 해야 돼서 하는 느낌이 해야 돼서. 뭐 기저귀 차고 들어갔다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108명의 구성이. 그러면 자 누군가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뭐 없는데 딱 나침판 하나 생긴 거예요. 저는 급속하게 바뀐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해? 그러니까. 두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조용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표정이 막 제가 막 이러고 있었던 거는 네. 뭐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한데 두 분은 그래도 멘탈이 좋으시잖아요. 오래 보셔가지고 이런 상황들도 보고 저런 상황들도 보고 나이가 하셨잖아요. 아니 저한테는 대선배님들이시니까 근데 나랑 당의 관계가 없어서 그래. 아니 저 같은 이제 당에 와서 신인을 보면 제가 지금 이런 표정으로 이러고 앉아 있는 게 뭐 제가 경고를 받아서도 아니고 뭐 쫄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요즘에 좀 현타가 와요. 현타가 와요. 제가 총선 끝나고 막 좀 약간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좀 신난 게 전당대회 준비하면서요. 아 맞아. 제가 제 민주당 전당대회 막 까면서 되게 기분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째 쓰임이 있구나. 그래서 진짜 막 회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고 막 선관위에서 어쨌든 저는 감사하게도 당직을 그 전부터 총선 전부터 어쨌든 간에 계속 배울 기회가 있었거든요. 당직을 맡으면서 이번에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거 잘 만들어봐야지. 민주당에도 저렇게 개판 치니까 우린 진짜 멋지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막 해야지. 그래서 실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상 딱 문을 열고 오늘 합동연설의 첫날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슈에 문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현타가 와요. 저희는 그렇지. 주말에 뭐 그 왜 저희 원외위원장들끼리 연판장 사태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도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동료가 저랑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고발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욕하고 이거를 주말 내내 이틀 내내 제가 봤잖아요. 현타가 와요. 원래 이런 진짜. 건가? 아유,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따지면 진짜 못 볼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형은 약간 초월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그러니까 저는 아직 한 10년 전에도 뭐 당 대표가 얘기했는데 2등으로 된 최고위원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등으로 된 사람이 당이 망했어요. 이거를 눈으로 계속 봤다니까. 돌아가면서 그렇지. 얘기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당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좀 강한 그립감을 잡고 좀 뭉쳐야 될 텐데 그랬으면 지금 좋겠어요. 사실 이 적은 숫자의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저 거대 야당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저 야당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내부 총질을 너무 빡세게들 하고 있으니까 좀 보고 있는데 화가 나더라고. 리더를 잘 세우면 돼요. 결론은 민주당이 저렇게 망가진 이유는 결함이 그렇게 수두룩박박인 사람을 대선 후보의 당 대표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딱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사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바른 리더를 세우면 금방 바뀝니다. 근데 또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좀 전에 뭐 연판장 얘기 나왔으니까 기사 좀 띄워주세요. 뭐 연판장 이슈 문제 뭐 만들었던 사람 박종진 선관위원 아니에요 지금? 저희 선관위원 중에 한 근데 분이시죠. 그분은 경고 안 해? 주의 그분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했어요.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본인이 반려했잖아요. 했는데 반려했잖아. 뭐 그러니까 일단 선관위이면서 그런 걸 주도하는데 그걸 반려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희가 아직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밝혀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특정 캠프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여부, 누가 한 명이 몇 명한테 전화를 했는지 뭐 다 사실 조사하려면 조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선관위원장님 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더 캐서 어쨌든 간 현실화는 안 됐잖아요. 저희가 직전에 급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저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지 일어난 후에 이걸 처벌하고 우리 내부 구성원들을 뭐 이렇게 벌 주고 하는 게 저희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팔 것인가 아니면 재발 방지를 하고 이거를 어쨌든 간에 자중시킬 것인가 여기에서 후자를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관용이는 여기서 그때 내가 아무리 봐도 중립을 위반하지 않은 것 같은 제가 말을 실수한 게 했는데도 있었어요. 경고를 받을 정도인데 이거는 대놓고 한동훈 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뭐 연판장을 돌리자 뭐 이런 전화를 했던 사람이 선관위원으로 있는 게 말이 되나? 그건 중립성을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퇴시키려고 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셨어요. 걸려서 표명한 거잖아, 그거는. 근데 그게 반려가 됐지. 그게 반려가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참. 그러니까 이러니까 오늘 아까 사실
아까 저기 오늘 합동연설에 가서 한동훈 위원장 뺏고 불 꺼졌을 때 이것도 고의라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저 지금 핸드폰 터져요.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거 진짜로 실수일 거예요. 실무적인 실수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그저 워낙에 물리적으로 저기 하니까. 근데 주말에 이 뒤에 빽빽 나간 거 오늘 네. 한동훈 위원장 연설할 때. 근데 연판장 관련된 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으실 수도 있고 특정 또 후보를 특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열받죠. 그런 어떤 시도들이. 그리고 우리 당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 지금 들춰내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선관위가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는 이런 시도들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캐서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고 이런 것들을 선관위가 나서서 하기에는 지금 시간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이라서. 한숨을 한번 푹 쉬시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박종진 그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분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저도 너무 잘 그러니까. 알고. 예. 아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아시려면 IHQ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예, 옛날에 그거 쾌도난마하고 막 그랬던. 그거 분이고. 보시면 IHQ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예. 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선관위원으로서 선관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다 못한 건 다 아시는 거니까 대신 우리 곽건영 의원이 있으니까 잘못한 거예요. 저도 잘못했듯이 그것도 잘못한 거죠. 그건 비교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잘못한 겁니다. 내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전당대회를 한 후보의 사퇴를 한 사람의 후보의 사퇴를 아유. 소위 모의한 건데. 아니 당원 당규를 읽으라고 우리 당규에 전당대회 그 편에 34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아유, 전당대회에서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당협위원장 예. 그 사람 그 세 명 나왔잖아요 이름 음, 그 중에 한 명은 최고위원도 출마하고 그렇죠. 한 사람은 선관위원이고 예. 한 분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고 예. 뭡니까 이게 도대체 연결고리가 딱 하나예요 그분 그러니까 이게 저 댓글에도 있네 이름이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뭐 어떠한 연유에서건 어쨌든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다행이고요. 첫째로 그리고 제가 연판장 미수. 저희 선관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대신 전하자면 예. 지금까지 저희 선관위 입장은 개별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원 당규가 좀 사문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걸 규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최대한 관용적으로 하자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처음 이제 요즘에 그런 워딩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랬으나 앞으로 더 이상의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이 하면 직접적인 제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직접 후보들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심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마 그러기 위해 선관위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아마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4시 40분인가 원희룡 후보가 어제 했었던 그 한동훈 후보 관련한 얘기에 대한 추가 발언을 굉장히 자제했죠. 이제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 어제 얘기한 거는 한동훈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했다. 그것도 사실 그거는 내 보니까 누군지 특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장 가까운 가족하고 인척을 구분했다는 얘기는 핵가족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럼 가장 가까운 가족이면 배우자하고 자식일 텐데 자식은 한 명은 대학생, 하나는 중학생이니까 그렇죠. 뭐 공천 뭐 상의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미국에 있고, 어. 자 그러면 배우자일 겁니다. 네. 그러면 배우자와 상의했다는 게 하나. 네. 인척이 뭐예요? 혼인을 매개로 해서 연결된 그렇죠. 관계잖아요. 아우 이거 역시. 그러면 뭐 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저 무슨 어른 하는 네, 그거 네. 인자 들어가는 네. 그분을 얘기한 거예요. 장 무슨 이렇게. 네. 다 나왔네. 그러면 다 나온 거잖아.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가 누군지 밝혀라. 네. 그랬더니 원희룡 후보가 뭐라고 아까 얘기를 했냐면 그거 당에서 자제하라고 해서 내가 말을 못한다. 그리고 내가 이거 우리 캠프 쪽 자료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내가 일일이 이렇게 뭐 보는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에서 캠프 운영 과정의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원희룡 후보도 뭐 여기 출연도 하셨던 분이고 예전에 정치화수다에 두 번째 나오셨대요. 네, 두 번째 나오셨고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장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 형님이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뭐 밝혀라 이렇게 하면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뭐 내가 알긴 아는데 참을게 이거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가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나고 더 안 싸울 게 마치 자기가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용? 네. 관용 확인된 게 없는 걸 질러놓고 그런 방식의 네거티브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여기서 민주당 비판할 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니면 말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해서 개딸 동원해서 막 수박 만들고 우리나라가 뭐 수박 천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수박 비싼데 그런 걸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박상용 검사 얘기도 나온 거잖아요. 5년 전에 뭐 대변 사건을 가지고 아닌데 막 하고 이게 막 사실인 것처럼 되고 오죽하면 탄핵 사유로 올라가 이런 나라가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일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오늘 말이 막 나오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형님하고 지금 관용하고 문제 될 것 같아. 오늘 내가 막 질러주니까 참 그렇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선관위에 대한 선관위가 조금 더 추상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이 댓글에 되게 많이 와서 제가 오늘 다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안에서 의견을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내니까 지금까지 선거 관리가 좀 미숙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면 하여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가 자꾸 당원들 걱정시키면 안 되는데요. 그렇지. 걱정을 막 너무 많이 안할 수가 시켜가지고. 없고 방송이요. 제가 원래 요새는 제가 종편 거의 안 나고 보도 채널만 나가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많아야 5개예요. 근데 지금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열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제가 그렇지. 좋아서요? 아니라고요. 이슈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민주당 얘기 비판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당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재미없어서 나갔잖아. 민주당 얘기하면 다 나가 요즘엔. 이미 학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유 정말 가슴이 깝깝해요. 우리 댓글 좀 엄청 볼까요? 밀렸어 지금. 그러니까 밀렸어. 저 읽으려고 했는데 좀 백변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이제 좀 제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쉽게 적을 이제. 텐데 네. 이거 제일 기대돼. 이제 문자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목요일이면 4일입니다. 4일. 우리가 한 날 네, 방송한 그렇죠. 날. 근데 여론조사가 5일에서 6일 이틀 동안에 있었어요. 그 조사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ARS 조사는 점심 때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맞아. 근데 이 조사는 7월 5일에는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그러니까 오. 거의 다 한 거예요, 이게. 퇴근한 그러네. 사람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거는 전화 면접이에요. ARS가 아니고. 6일 날은 토요일이잖아요. 1시에서 저녁 7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다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충실한 조사다. 어디서 했느냐? 돈 많은데. 돈 김어준에서 많은데. 했어요. 김어준에서. 여러분 돈 많은 데서. 김어준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저쪽에서 하는 거니까 오염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여론조사는요, 정확하더라. 돈 많이 들여서 하면 샘플 추출이 굉장히 충실하고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망하기 싫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총선 때 그 증명이 됐고 김어준 쪽 자료는 다 유료기 때문에 저는 이걸 유료로 다 받아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어느 정도는 살짝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죠. 조금 정통 보수층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는데 트렌드는 거의 맞고 저는 많이 신뢰합니다. 자, 7월 5일에 이게 이 질문이 이게 좋은 이 질문을 봐. 질문이 뭐냐면 상당히 편파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편파적?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왜 뭐라고 했냐? 자 들어보세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원희룡 후보에게 있다면 한동훈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기술이 들어간다. 딱 나온 거예요. 기술이 들어갔네. 기술이 들어갔어. 기술 들어갔어. 그러니까 굉장히 자 대통령은 원, 여기는 비윤 딱 갈라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참 어떻게 돼요? 정치 고관여층만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 이 질문은. 그렇죠? 그렇지. 근데 우리 투표하는 사람 당원 플러스 20%의 국민 우리 지지층 더하기 무당층인데 결국 고관층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 이 질문 굉장히 적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예측률, 예측률.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렇지. 원이 좋아, 한이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엄마가 자, 좋아. 그랬더니 이 당파에 정파에 관계없이 전체 한동훈 43.9, 원희룡 16.7, 모름 없으면 39.4예요. 전체는 전체가 뭐 민주당 지지자고 그렇지. 뭐가. 자, 요거는 뭐 별 의미 없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80%. 예. 이게 중요해. 한동훈 66.1, 원희룡 16.4, 모름 없으면 17.5예요.
압도적이네. 그러면 어. 이 두 분만 대상으로 얘기하면은 모름 없음 빼면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75대 25예요. 그렇지. 그냥 3대 1이야, 3대 1. 음.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징후가 있고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되실 때 김기현 대표 당 대표 될 때 여론조사 평균치 곱하기 1.2 여론조사는 1.2.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1.2라고 했잖아요. 음. 요번에는 다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음. 그 당원의 보수색은 지지층보다 한 10% 정도 더 되기 때문에 밑에 분모 때문에 0.1 더 더하고 보수색 더 더해서 1점 했더니 뒷깎이로 맞았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두 번 다. 맞아요. 근데 요번에는 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냥 뭐 재미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냥 이 시도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한 0.9, 오히려 0.85 감을 해야 그 되는구나. 곱하기 하면 최종 득표율의 근사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60이 넘어요. 그래도 60이 넘는다고 지금 상태에서. 그렇지. 지금 상태에서. 아니 그 저희도 안 하는 계산을 왜 하시는 거예요, 대변인께서? 아니, 뭐 수치로 여기 연구자들도 이런 계산을 잘 안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수치로.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측을 하는 게 발언에 힘이 실리니까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흔들려요 저도. 너무 웃겨. 이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은 또 곽관용 실망하는 눈치네. 여기 딴 사람 지지하는 걸로 다. 내가 진짜 별답이 다 있어요. 진짜 끝나기만 해. 끝나기만 해.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끝나기만 해. 표정으로 보인다고. 표정이 여기 가끔 댓글에 저 오늘- 저기 한동훈 싫어한다. 관심법 관심법. 자 얼굴 썩었네 막 이런. 저 얘기할 때 관심 미간이, 감사합니다. 저 얘기할 때 왜 입술 움직여 뭐 이런 거구나. 나 진짜 너무 웃겨요. 감사합니다, 관심. 그러니까 진짜 별분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오늘 오랜만에 우리 4,600명이 넘었습니다. 총선 때 비슷하네. 실시간에 4,600명이 긴급 119로 지금 대변인 오셔가지고 그리고 빗길을 뚫고 왔어. 그리고 그만큼 형님에다가 문자 버퍼까지 같이 온 거야. 그렇지. 그게 너무 지금 사실 엄청난 거. 엄청난 그거거든. 이만큼 이슈가 있으니 계속 표정에 너무 티난다. 내가 끝나기만 해. 다 깔 거예요. 너무 웃겨. 나 진짜 여기 선거 전당대 아. 끝나야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진짜 야 미치겠다. 거짓말을 못할 것 같으면 얼굴에서 다 보여. 놀리시겠다 이제 계속 표정으로. 곽관용 혹시 원희룡 이렇게 물음표도 있고. 곽의원님 한동훈 싫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이제 이분들도 장난치는 거예요. 저 지금 놀리시는. 그때 생각나다. 재밌습니다. 저 재작년에 JTBC 썰전 나갈 때 진실의 미간 그래갖고 뭐 불편한 질문 나면 아니죠 하면서 민간으로 한다고 맨날 놀렸는데 숨길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저희 이러고 놉니다. 그냥. S2H님 곽관용님 입장 100% 이해합니다. 응원할게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제르가디스님 오늘 기사 댓글 중에 재밌는 거 봤어요. 김건희 나 사과하기 어려워. 사과하면 잘못될 수 있잖아. 내담 편하는 거 맞지? 미안. 정치적으로 사과하지 않아야 하는 일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꼭 사과해야 할까? 해야 된다면 비대위원장이 네 입으로 말해줘. 그럼 고려해 볼게. 그런데 사과했다 지지율 떨어지는 거 맞지? 내가 꼭 사과해야 할까? 응 대답해줘.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 네, 저도 이 댓글 봤어요. 이게 되게 베스트 댓글이어가지고 참 요즘 막 그런 지금 제르가디스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다시 시장님, 우리 관용이 또 이 팬분이십니다. 곽관용님 멋있어요. 차분하시고 선관위 잘 이끌어주세요. 하셨습니다. 표정 관리 잘하겠습니다. 나 오늘 너무 웃기네 갑자기 한 분의 댓글로 지금 자꾸 놀리셔요. 지금 나 이제 빵 터졌어요. 다 크크크 하고 있어요. 세 분 조합이 환상입니다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 재밌어요 원래 셋이 하면 또.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네, 저희가 셋이 다 하기가 또 한꺼번에 셋이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둘둘 했는데 하여튼 또 1시간 40분이다. 또 연장전이야. 너무 힘들어.